아니 도대체 한국인은 왜 저딴 걸 먹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한 고깃집에서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삼겹살을 굽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엔 가지런히 놓인 삼겹살과 그 아래엔 새빨간 김치와 양념이 된 콩나물이 삼겹살의 기름에 의해 튀겨지듯 구워지고 있었다. 그녀에겐 생소한 새빨간 김치가 삼겹살과 함께 구워지고 있는 이 모습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더럽게 보였으며 삼겹살이 구워지며 튀는 기름은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다. 고기가 있고 외국인의 지인이 먹어보라고 강요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어본다. 고기를 씹는 순간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고 마는데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린이라고 해요. 저는 텍사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잠깐의 여행 말고는 텍사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희 가족들은 바비큐를 많이 해 먹었어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텍사스 바비큐 말이죠. 부모님은 텍사스에서도 나름 유명한 바비큐 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바비큐를 너무나 사랑하고 맛에 대한 기준도 높은 편이에요. 바비큐와 관련된 재미난 일이 많은데 부모님이 아직도 한 번씩 절 놀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도 못 간 채 집에서 누워있던 적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죽 같은 걸 가져다 주셨는데도 못 먹겠다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미식축구 대회가 있어서 부모님이 바비큐를 만들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냄새에 이끌려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바비큐를 집어먹었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족들이 저를 놀리는데 그 정도로 저는 바비큐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의 직업인 바비큐 평론가가 되어 좋아하는 바비큐를 마음껏 즐기면서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죠. 바비큐는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텍사스와 바비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텍사스인에게 바비큐는 자존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바비큐는 양념, 굽는 방법, 고기의 부위 등이 지역별로 아주 다양한 종류와 기술로 발전되어 왔어요. 한국에도 냉면이나 국밥 같은 음식이 이름은 같지만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게 발전한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고기 요리는 바비큐만이 고기 요리의 진수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외의 고기 요리는 제대로 된 고기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저마다 고기 요리가 있겠지만 바비큐에 비하면 뭐 명함도 못 내밀 거라 생각해요. 바비큐가 맛도 맛이지만 재미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알게 되면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죠. 텍사스에서 바비큐가 유명하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비큐의 기원은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부족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여 원주민들의 고기 굽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원주민들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고기를 굽거나 막대기에 매달아 열로 고기를 익혀 먹었어요. 이것이 발전되어 지금의 바비큐가 되었어요. 특히 미국 남부 지방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목축 산업의 발달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죠. 주로 바비큐는 불에 직접적으로 굽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불의 열기로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 동안 익히기도 해요. 주택에 사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마당에는 집집마다 바비큐 그릴 이 하나씩 있을 정도죠. 공용 그릴 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을 정도로 바비큐 사랑은 남달라요. 가정집마다 각자의 레시피가 있고 그 레시피가 대대로 전수되기도 하죠. 파티를 하거나 큰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에는 바비큐와 맥주는 필수 음식이에요. 텍사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바비큐 가게가 있고 바비큐 경연 대회도 많이 열려요. 규모도 엄청나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행사장은 사람들로 넘쳐나죠. 인고의 시간을 거치며 열과 연기로 만들어진 바비큐를 보면 황홀해질 정도예요. 완벽하게 익은 모습과 진하게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는 바비큐를 먹을 때면 너무나 행복해요.
바비큐 말고 다른 고기는 입에도 대기 싫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세계의 고기 요리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취재를 하고 오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이 삼겹살이라는 것을 즐겨 먹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같다며 취재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선 저희와 같은 바비큐 문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삼겹살은 돼지의 지방이 많은 부위를 구워 먹는다고 하던데 이런 음식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딴 음식을 먹으러 굳이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 취재하러 가고 싶지 않다고 팀장님께 말을 했어요. 가까워도 고민을 해볼 텐데 먼 한국까지 힘들게 가서 비계 덩어리인 삼겹살을 먹고 싶지 않고 특집 기사인데 좀 더 특색 있는 바비큐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팀장님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나라의 고기 요리 문화를 취재하는 게 이번 기사의 핵심이고 K-팝 등으로 나름 한국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더욱 강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생각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친구는 너무나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었어요. 제 사정을 듣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4년 정도 살아서 한국 문화가 익숙하다며 본인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친구는 미국과 한국 문화를 둘 다 경험했기에 취재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6시간 정도의 긴 비행 시간을 거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한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단 말인가요? 공항의 규모도 엄청 크고 시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공항 내부는 아주 깨끗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동양의 작은 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잠시 동안 감탄하며 멍하니 서 있는데 누가 절 부르더라고요. 바로 가이드를 해주겠다던 친구 에이미였어요. 아주 오랜만에 에이미를 만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는 부둥켜 안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도착을 한 게 저녁 시간이어서 바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왕 한국에 왔으니 관광도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저는 여자 2명이서 저녁에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은데 사람 많은 낮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웃으면서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치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불안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4년간 살고 있는 친구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관광을 시켜준다기에 시내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친구에게 저녁에 다니는 것도 불안한데 무슨 산을 올라가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을 재촉하는 게 아니겠어요? 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사람,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편안하게 이런 곳을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친구를 따라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주 높은 타워가 빛을 내며 웅장하게 서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에이미가 여기는 남산타워라는 곳인데 한국인에게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미국과는 다르게 이런 저녁에 돌아다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게 금기시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더욱 위험해서 저녁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여자끼리 돌아다니거나 혼자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한국은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치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산타워뿐만 아니라 산 아래로 펼쳐진 서울 야경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환한 불빛으로 수놓아진 도시 풍경이 신기하고 멋있게 보였어요. 아름다운 서울 야경의 모습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명동이란 곳으로 이동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명동의 밤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녁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길에는 수많은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에이미는 명동은 외국인들에게 꽤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 저처럼 놀란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이런 문화가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나 봐요. 명동 구경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인상은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본격적으로 한국의 고기 문화에 관해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의 경험으로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에이미에게 내일은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소개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에이미는 좋은 생각이라며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기대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에이미가 저를 데리러 호텔로 왔어요. 에이미에게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뜬금없이 시장에 간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먹거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좋은 레스토랑 같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시장에 간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보통 시장은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같고 제대로 된 음식도 팔지 않을 것 같아서 왜 그런데 가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에이미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일단 가보면 안다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속는 셈 치고 에이미를 따라 나섰어요. 조금 걷고 있는데 에이미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시장 같은 풍경은 보이지도 않는데 도착했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시장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겉은 상가처럼 생겼었는데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시장이 아니라 푸드코트 같더라고요. 수많은 상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에이미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맛보여 주겠다고 해서 한가게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양한 메뉴들이 적혀 있고 주인 아주머니는 분주히 손을 놀리고 계셨어요. 에이미가 능숙하게 이것저것 주문을 했고 저는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처음에 접시에 뭔가를 담아서 주는데 저는 경악을 했어요. 음식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검은색같이 어두운 색의 속은 뭐가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형체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고 같이 나온 내장 같은 것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거 진짜로 먹는 게 맞냐며 물었죠. 에이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순대라는 음식인데 먹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며 일단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한 입 먹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야채랑 면 같은 게 씹히는데 식감도 괜찮고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순대를 넣어서 만든 순대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술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국뿐만 아니라 야채를 넣고 볶아서도 먹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한 가지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곧이어 떡볶이랑 파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파전은 파를 밀가루 반죽에 넣고 구운 거라는데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특이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파와 밀가루 조합으로 음식을 만드는 맛이 상상이 안 됐었는데 생각보다 조화가 괜찮았고 간장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으니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는 새빨간 색깔 때문에 거부감이 들긴 했었는데
막상 먹으니 약간 맵긴 했지만 단맛도 느껴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을 하나씩 먹고 나니 에이미가 순대를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더라고요.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같이 먹어보면 색다른 맛이 난다고 했어요. 에이미가 시키는 대로 먹어봤는데 아까 먹었던 순대와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순대와 떡볶이 소스의 조합이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인의 응용력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한국의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미에게 한국에 온 목적인 삼겹살은 언제 먹으러 가냐고 물어보니 삼겹살은 저녁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더라고요. 고기를 먹는데 점심 저녁을 따지냐고 물어보니 그런 게 있다며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 저희는 삼겹살 전문점에 도착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고기 냄새가 풍겨오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삼겹살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고 얼마나 맛이 없을지에 대한 걱정만 있었어요. 지방을 구워 먹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텍사스 바비큐가 진정한 고기 요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고기 요리는 맛있어 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는데 테이블 가운데 불판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돌같이 생긴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에이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에이미는 여기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악하며 아니 이런데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팬에 굽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구울 수가 있냐며 화를 냈어요. 에이미는 웃으며 고기 불판으로 특수 제작되었고 잘 세척된 거라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며 주문을 하는 에이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이 고기는 주지 않고 뭘 엄청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에이미에게 주문 잘못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고기를 시켰는데 다른 음식들을 주길래 너무 의아했거든요. 에이미는 크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이건 한국의 반찬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메인 음식과 반찬이라는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있고 그 종류는 아주 많고 다양하다고 했어요. 고깃집에서 반찬은 별로 많은 게 아니고 한식을 먹으면 더 종류도 많고 다양한 음식들이 나온다면서 놀라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선 반찬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신기했어요. 잠시 후 고기가 나오고 직원분이 불판에 올려주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고기를 놓더니 그 밑에 새빨간 김치와 양념된 콩나물을 올리더라고요. 삼겹살을 먹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이상한 양념이 된 김치랑 나물을 올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었어요. 에이미는 삼겹살은 이렇게 먹는 거라며 먹어보고 판단하라며 웃을 뿐이었죠. 고기가 있고 한 점 먹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입안에서 고소하게 퍼지는 삼겹살의 향과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방만 있는 부위라고 생각했는데 지방과 고기의 적절한 조화가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비큐와는 전혀 다른 영역의 새로운 맛이었어요. 잠시 후 에이미는 같이 구운 김치를 먹어보라고 했어요. 김치라는 낯선 음식을 먹는 게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이게 웬걸 새콤하면서도 아삭아삭한 게 너무 맛있는더라고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삼겹살의 맛을 김치가 완벽하게 상쇄시켜주는 맛이었어요. 둘의 조합이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에이미는 이게 다가 아니라며 본인을 따라 해보라고 했죠. 상추를 하나 집어서 그 위에 삼겹살을 놓고 마늘, 김치 등을 얹어서 싸 먹어보라는 거예요. 쌈이라는 건데 한국인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쌈을 싸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쌈을 먹어봤는데 다양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입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선 샐러드라는 것은 많이 먹지만 고기를 쌈처럼 야채에 싸서 먹진 않는데 쌈이라는 게 신기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을 보면 미국인들처럼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없던데 쌈처럼 야채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을 때 에이미가 이게 하이라이트라며 뭔가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못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에이미는 이걸 먹어야 제대로 된 삼겹살을 먹은 거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잠시 후 직원이 뭔가를 들고 왔는데
밥과 야채들을 삼겹살을 구운 불판 위에 놓고 막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삼겹살을 먹은 불판 위에 밥을 넣고 비빈다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친구가 한국인들은 볶음밥이라는 걸 엄청 좋아해서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도 남은 소스로 밥을 볶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특이한 식성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맛만 보겠다며 한 입 먹어보았어요. 한 입 먹는데 그 맛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에 야채를 대충 넣고 비볐는데 맛은 너무 조합이 딱 맞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배가 불렀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거 있죠? 볶음밥도 쌈에 싸먹는데 이것 또한 너무 맛있었어요. 싱싱한 야채와 밥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 맛에 한국인들이 볶음밥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고기는 바비큐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경험으로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잘 먹지 않는 지방만 있는 부위의 삼겹살이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사실 고기만 보면 삼겹살은 극찬할 정도의 맛은 아닌데 김치를 구워 먹거나 쌈에 싸먹고 볶음밥을 해먹는 등 한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게 맛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한국은 고기뿐만 아니라 볶음밥 등 다양한 응용을 통해서 다채로운 맛을 구현해내고 있었어요.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음식도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미국에 돌아가 이 경험을 기사로 만들어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안내를 해준 에이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짧은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반응이 좋아서 한국 특집 기사 2편을 써볼 예정이에요. 다음번엔 좀 더 길게 한국에 갈 예정인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먹어보고 좋은 기사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 아이린 씨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는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이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죠. 김밥,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재료로 다채롭게 요리하고 맛있게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선 매우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맛있는 음식, 살고 계신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끼리도 좋은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다양한 사연을 전달하는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